교육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몇몇 개 있는데 아버지랑 딸이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었어요. 딸을 한번 부동산 쪽으로 키워보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시고 나서도 또 성과도 지금 상당히 좋으시고 딱 반년 정도 된 시점에 낙찰 지금 한 5개 정도 받으시고 3건은 매도하시고 그래서 수익이 또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경우입니다. 일단 뭐 지현님이라고 소개하면 될까요? 처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? 저는 원래 경매를 하려고 학원을 왔던 게 아니고, 이제 살집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 분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방문했다가 경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경매에 이제 흥미가 생기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입찰도 하고 또 뭐 낙찰까지 실제로 이어졌다. 그래서 제 기억에도 처음에는 그냥 실거주 아파트 뭐가 좋나요?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매 배우자마자 경매 입찰해서 또 낙찰을 금방금방 받으시더라고요. 뭐 그런 교육 과정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? 낙찰을 잘 받게 된 계기가 이제 랑라님이 매도가, 적정가를 이제 같이 이제 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입찰가 잡기가 좀 수월했다, 처음에. 근데 사실 뭐 또 계속 폐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 목적이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수익을 거두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적정가나 입찰가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보수적일 때도 있단 말이죠. 그런 과정 중에는 좀 힘든 점 없었나요? 힘들다기보다는 낙찰 받기 위해서 낙찰가를 높였죠. 실제 낙찰가를 물론 높였다. 낙찰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네. 높였는데 후회했습니다. 후회했다. 어떤 점 때문에요? 그거를 이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습 과정이 너무 험난했다. 사실 뭐 경매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좀 괜찮다 싶은 아파트에는 확실히 경쟁도 많이 몰리고 받아가는 가격 보면 확실히 높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야 폐찰도 많이 했고 막상 가격을 좀 높게 받더라도 돈은 잘 못 버는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. 근데 뭐 돈을 못 벌었으면 이렇게 인터뷰를 안 했을까 한번 그렇죠? 노력에 비해서. 그렇죠. 그래도 처음에 3개를 연속으로 받으시고 그 3개 물건을 또 다 파시고 최근에 2개 물건을 추가로 받으셔서 총 5개 낙찰, 3건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3개 물건이 각자 수익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됐나요? 요게 이제 세전 수익으로 첫 물건이 한 1200 정도 남았고요. 두 번째 물건이 1600?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집이 세 번째 물건인데 여기 이제 3300 정도 남았어요. 세전으로 네, 해서 세전으로 해서. 뭐 세후라고 하면은 양도세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요거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종소세로 이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한 10%대 정도에서 뭐 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내게 된다. 반년 만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기대 수익을 좀 거두셨는데 어떠신가요? 기분이? 기분. 네. 노력의 결과다. 네, 노력의 결과입니다.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. 네, 노력의 결과입니다. 네.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잘 팔 수 있었나요? 매도 자체가 근데 수월했던 이유는 처음에 적정가를 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처음에 가격 잡은 게 이제 잘 팔 때에도 그대로 되다 네, 보니까 그대로 팔았다 보니까.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매도하는 가격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다. 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하긴 보통 같으면은 이 경매 했었을 때 안 팔린다 혹은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.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측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파는 것 자체는 수월했다. 근데 마지막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보적으로 또 수익을 거두셨잖아요. 거의 뭐 다른 물건 3개 하는 정도의 기대 수익을 거두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었나요? 요거는 이제 나 홀로 단독 아파트라서 이제 경쟁률이 적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거의 이제 최저가로 놓다시피 해서 수익을 좀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아파트였어. 어떻게 한 동짜리 아파트를 좀 하게 됐어요? 좀 두려움 같은 건 없던가요? 두려움은 없었고 이제 물건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틈새를 좀 노릴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어떻게든 판다?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? 나홀로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매도가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좀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1년 기간을 잡고 입찰을 들어갔었습니다. 1년이면 네, 1년. 야, 1년이면 진짜 길게 잡긴 했다, 그쵸? 근데 뭐 다른 물건 어차피 처리하는 동안 돈은 더 벌 수 있으니까 아, 실제로는 좀 빨리 팔렸다, 그쵸?
네, 예상 외로 음. 생각보다 많이 빨리 명도되고 얼마 만에 파셨죠?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게 좀 빨리 팔 수 있었어요? 이 부동산도 이제 여러 군데 올리고 당근에도 올렸는 게 좀 효과가 좀 컸었어요. 일단 사람이 좀 보러 와야지 팔 수 있으니까. 사실 이 주변은 부동산이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.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데가 볼리동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근이 좀 주요했다는 거죠. 네네. 요 물건은 부동산에서 거부를 했던 물건이기도 했고요. 거부를 했다고요? 네. 어떻게 거부했었나요? 이제 아파트이긴 해도 이제 빌라 같으니까 이제 그런 집은 이제 취급을 안 하신다고 아파트만 이제 매물을 등록을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거절하시는 부동산이 그래도 꽤 있었죠. 야, 웬만하면 거절 잘 안 한대요, 그렇죠? 확실히 한 동짜리니까 좀 선호도가 덜했다. 가격 절충 뭐 이런 걸 시도하진 않던가요? 가격 절충할 것까지 생각해서 매도가를 냈습니다. 아, 얼마 정도 미리 더 높여서 냈었나요? 3천 정도 더 올렸었던 것 같아. 아, 3천만 원 깎아줬어요? 아니요, 1,000만 원 깎아. 아, 1천만 원 깎아드렸다. 아, 그럼 내가 3천만 원 더 낮게 팔 생각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실제로 매수 문의가 왔을 때는 1천만 원 깎아줘서 그 매수자분을 이제 잡았죠. 기가 막히네요.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집에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1,000만 원을 깎아주게 되면 그건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 되니까 이제 바로 이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이거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판 거예요? 이게 한 1억 7천 정도 받아서 야, 이게 투자를 이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자기 물건도 이제 얼마 쓴지 모르고 얼마 판지도 모르고 또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짝 그런 느낌. 완전 비슷하죠. 지금 여기는 이미 잊었죠. 이미 팔렸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낙찰 자체는 1억 7천대에서 받아서 매도가는 얼마인데요? 매도가가 2억 8백 정도 아니요, 400 정도. 그래서 세전으로 세가 3천만 원대 네. 이렇게 남기셨다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이게 뭐 돈도 잘 벌었고 기간도 빨리 팔 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제 입장에서 한 종짜리 아파트를 뭐 투자해라 이거를 권유하진 않거든요. 수업을 실제로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맞다. 왜? 멘탈 싸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다 보면 멘탈 무너져서 막 금매에 던지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. 안 팔리다 보면은.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연님이 입찰하실 때는 좀 뭐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었던 이유가 다른 물건들 앞에서 잘 처리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팔린 건 아니어도 아마 그런 식으로 대화를 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. 다행히 결과물도 이제 좋게 나타났으니까 금상첨화였다. 그럼 이런 한 동짜리 투자할 때 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나요?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고 낙찰받고 잊어버리셔야 돼요. 못 잊으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왜 이렇게 안 이제- 살리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이게 한 동짜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거부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좀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.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찾기 위한 그거였지. 원래는 이제 1년 동안 방치해둘 생각으로 받은 아파트였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한 동짜리를 좀 접근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좀 잡고 접근해 또 무조건 한 동짜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닐 거니까 팔릴 만한 한 동짜리 아파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야 될 거고 그래도 조금 신축급의 엘리베이터 있고 이런 거주 환경까지 받쳐지는 물건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뭐 2017년식의 나름 깨끗한 물건이었었고 누군가 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부를 보면은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나요? 깨끗한데? 생각보다 괜찮. 깨끗한데 네.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가겠다. 인테리어 비용도 아낄 수 있겠고 실제로 뭐 다른 인테리어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? 요거 벽지 정도만 살짝. 벽지랑 뭐 청소 이런 거 했었을 거고 그렇죠?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있는 물건들도 요거는 실제로 세 번째 낙찰받아서 두 번째 매도를 하셨고 네. 두 번째 낙찰받은 건 세 번째 매도까지 다 하셨다 그렇죠? 내부 환경을 들어와서 살만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끔 깨끗하게 만들어두고 또 가격 역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했다. 투자를 뭐 워낙 많이 하시니까 또 우리 람보프 안에서 안 팔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행동할 거를 권유할 수 있을까요?
결론은 하나밖에 없죠.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치고 빠져나와야 된다. 결국 안 팔리는 가격 고사할 필요는 그래도 없다. 고소할 필요는 없다. 괜히 이제 버티면 어차피 낮은 가격에 팔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그래도 손해보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? 그 명의를 가지고 다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아, 다음 투자로 만회를 하는 게 맞다. 처음부터 그렇게 뭐 알고 하셨나요? 아니요. 저는 랑보풀 와서 부동산이란 걸 처음 배웠습니다. 중개사 사무소도 인생 살면서 처음 가봤을 정도로 완전 문외한이었고요. 이제는 좀 나도 할 수 있겠다. 나도 뭐 충분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? 조금 아, 또 뭐야, 또 부녀가 함께 왔었다라고 했잖아요. 아버지 반응은 어떠신가요? 별로 딱히 반응이 없어요. 지금. 친한 거 맞죠? 연락은 하시죠? 아, 그럼 뭐 됐지.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나요?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공부해보고 싶다. 이제 경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. 할 수는 있고 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좀 해나가고 싶은 게 좀 목표입니다. 아, 최종적인 목적 이런 것도 있나요? 원래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었죠. 네. 앞에 닥치면 하는 스타일. 닥치는 대로 한다. 네. 지금 30대 초반이신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험도 사실 매도까지 하는 사람은 또 많이 없거든요. 이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. 정말 단기간 이내에 많은 경험들을 채우게 되셨고 또 앞으로 채울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막 경매 투자를 좀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내가 매도할 가격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된다.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저처럼 낙찰 받고 싶다고 처음에 높겠으면 정말 험난한 길이 열리실 겁니다. 아, 욕심을 조금 버려두고 어려워. 낙찰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. 안 되더라도. 아, 이게 근데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. 정말 이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상기시키면서 투자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까지 들기도 합니다. 명도를 잘할 수 있는 팁을 또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? 저는 근데 명도를 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강제 집행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안 나가시더라도 강제 집행을 하면 된다.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우위에 서게 되니까 괜히 이제 조바심 낼 필요 없이 기다리면서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된다. 아, 알겠습니다. 또 이렇게 직접 매도하신 현장까지 와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게 되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성투를 기원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